먼저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 별자리를 살펴볼까요? 그런데 그림에 보면요,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와 같은 별자리도 보이고, 서쪽 하늘에는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와 같은 별자리도 보일 거예요. 근데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는 봄철 별자리가 아니에요. 겨울철 별자리랍니다. 그러면 왜 큰개자리,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는 봄철 별자리가 아니고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는 봄철 별자리일까요? 그 까닭은요, 지금 그 그림은 저녁 9시 무렵을 기준으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9시가 아닌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면서 모든 천체,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남쪽 하늘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기준은. 그래서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남쪽 하늘에 보이는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별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9시경을 기준으로 한 이 그림이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방금 말했던 겨울철 별자리인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는 서쪽 지평선 밑으로 이렇게 저물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봄철 별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는요, 남쪽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 12시 자정 무렵이 되면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였던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가 남쪽 하늘 가운데서 비추고 있을 겁니다. 하늘 밑 뒷배경을 별자리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해라, 엽! 변했죠? 지금 뒤에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은요, 4월 15일 무렵 저녁 9시를 기준해서 별자리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서쪽을 보실까요? 서쪽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보이네요.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와 같은 겨울철 대표적 별자리들이 보이고요. 자, 동쪽 하늘에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가 보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아, 흘러라! 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쪽에 있던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서서히 저물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던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가 지금 남쪽 하늘로 뻑하니 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밤 12시 자정 무렵이랍니다. 지금부터 또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좀 더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되나요? 남쪽 하늘에 있던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는요, 점점 서쪽 하늘로 기울어졌죠. 그 대신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별자리들이 떠올랐어요.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와 같은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답니다. 자, 이 별자리들은요, 눈치채셨나요? 여름철 별자리랍니다. 지금은 새벽 무렵이고요. 좀 있으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시간을 좀 더 돌려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태양이 떠오르고 더 이상 별자리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라 불리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 12시 무렵,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 가운데에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별자리를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7월 15일 무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얍! 네, 지금 뒤에 선생님 뒤에 보이는 별자리가 바로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9시 무렵에는요, 서쪽 하늘에서 봄철 별자리를 볼 수 있어요. 네,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서쪽 하늘에 봄철 별자리들이 아직 남아있답니다. 그 대신 동쪽 하늘에는 여름철 별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와 같은 여름철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보이네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또 시간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아 움직여라! 예, 여름철 별자리가 남쪽 하늘 가운데 왔고요. 아까 서쪽 하늘에 보였던 봄철 별자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가 남쪽 하늘 가운데 쪽에 보이네요. 지금은 밤 12시 자정 무렵입니다. 여러분, 별자리를 찾을 때 그 별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이 있거든요. 그 별들을 갖고 별자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여름에는 여름의 대삼각형이라는 큰 삼각형이 밤하늘에 그려집니다. 꼭지점이 있겠죠? 3개의 꼭지점. 여름철의 3개의 꼭지점은요, 먼저 검은고자리에 있는 베가라는 별이랍니다. 이 별을 우리는 또 직녀성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저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죠? 그러면 견우성은 어디 있을까요? 예, 독수리 자리에 있는 알타이라는 별이랍니다. 아주 밝게 빛나고 있죠? 그 별도 바로 여름의 대삼각형의 한 꼭지점이에요. 마지막 꼭지점은요, 백조 자리에 있는 대네브라는 별이랍니다.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대네브가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별을 연결하면 커다란 삼각형이 하늘에 그려지는데요. 이 삼각형을 우리는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가도록 해볼게요. 자, 시간아 움직여라. 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름철 별자리가 점점 서쪽으로 이동했죠. 그 대신 동쪽에도 새로운 별들이 지금 떠올랐고요. 동쪽 하늘에 떠오른 별자리는 가을철 별자리랍니다. 자, 가을철 별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와 같은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고요. 좀 더 시간을 돌려볼까요? 그렇죠. 태양이 떠오르고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은요, 여름철의 밤하늘에서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고 밤 12시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로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와 같은 별자리가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랍니다. 자, 그 다음은 가을철 별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별자리는요, 10월 15일 무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10월 15일 무렵 저녁 9시 밤하늘로 왔습니다. 자, 서쪽 하늘에는 어떤 계절 별자리가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이 오나요?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서쪽 하늘에는 여름철 별자리가 보여요. 여름철 별자리,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가 서쪽 하늘에 보인답니다. 그 대신 동쪽 하늘에서는 새로운 별자리가 떠올랐고 이게 바로 가을철 별자리랍니다. 자,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와 같은 별자리들이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보내면 움직여라. 서쪽 하늘에 있던 여름철 별자리는 지평선 아래로 저물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동쪽 하늘에 있던 가을철 별자리가 밤하늘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가을철 별자리, 대표적인 가을철 별자리는 뭐였죠?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였죠. 자, 그 별자리들이 지금 남쪽 하늘에서 아주 밝게 빛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더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가을철 별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서쪽 하늘로 이동했죠? 동쪽 하늘에서는 겨울철 별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철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와 같은 별자리가 되겠어요. 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별자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네, 금방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쵸? 태양이 떠오르니까요. 자, 시간을 흘려보낼게요. 태양이 떠오르고 이제 더 이상 별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철로 가볼까요? 겨울철은 1월 15일 무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무렵 겨울철 별자리로 고고! 겨울철 별자리로 왔습니다. 저녁 9시 무렵이고요. 서쪽 하늘에는
가을철 별자리가 보이겠죠. 자, 가을철 별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서쪽 하늘에 있고, 동쪽 하늘에는 겨울철 별자리,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아, 흘러라! 서쪽 하늘에 있던 가을철 별자리는 사라지고, 동쪽 하늘에 있던 겨울철 별자리가 남쪽 하늘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하늘에 있던 겨울철 별자리가 이제는 서쪽 하늘로 이동했어요. 서쪽 하늘에서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를 볼 수가 있고요. 동쪽 하늘에서는요. 네, 동쪽 하늘에서는 봄철 별자리가 떠올랐답니다. 봄철 별자리, 목동 자리, 사자 자리, 처녀 자리가 동쪽 하늘 위로 떠올랐어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태양이 떠오르고 별자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 즉 자정 무렵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요,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자리를 우리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여름철에 선생님이 여름에 대삼각형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겨울에도 겨울에 대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겨울철 자정 무렵 밤하늘로 시간을 거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꾸로 왔고 다시 겨울철 밤하늘이에요. 자, 여기서 밤하늘의 큰 삼각형을 그리려면 꼭지점을 이루는 세 개의 별이 있는데요. 그 별들은 어떤 별일까요? 혹시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나요? 네,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이름에 나오는 이 시리우스가 바로 이 별의 이름이랍니다. 큰 개 자리에 있는 아주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라는 별자리가 두 번째 꼭지점이에요. 마지막 꼭지점은요, 큰 개 자리가 아니라 작은 개 자리, 작은 개 자리도 있거든요. 작은 개 자리에 있는 얇게 빛나는 별 프로키온이 세 번째 꼭지점이랍니다. 자, 이 세 별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커다란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이 바로 겨울의 대삼각형이랍니다.